그다음 집합 명제, 함수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덩어리로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공통수학 1에서 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공통수학 1에서는 그나마 앞단원을 놓쳐도 그 다음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은 허용이 됐거든. 너 앞단원 이거 잘 몰라? 그래도 이것만 알면 돼. 이 정도는 됐단 말이야. 근데 공통수학 2부터는요, 너 앞에 이거 몰라? 그럼 뒤에 못하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까요? 이 커다란 단원 내에서요, 도형의 방정식 내에서 앞부분을 놓쳐버리면 뒷부분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할까요? 네. 오케이?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앞부분 놓치면 뒷부분이 안 되고요. 얘는 더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도로 따지면 일단 얘가 1번이긴 합니다. 그 다음 얘가 2번이고, 그 다음 얘가 3번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얘는 조금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확률 통계 때문에, 조합 때문에요. 그런데 난이도로 따지면 얘가 엄청 어렵고요. 얘는 각종 킬러 소재입니다. 여기 뭐 함수, 합성함수나 역함수 이쪽은 각종 킬러 소재고요. 물론 여기서 배웠던 기본적인 걸 토대로 나중에 배웠던 걸 접목시키는 파트이긴 합니다. 그런데 난이도는 여기는 한 중간쯤인데, 여기는 이제 니네가 짜잘짜잘하게 조금 해야 돼, 외워야 될 공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의 목적은요, 여기까지만 우리 방학 동안 딱 9번 만에 짧고 굵게 딱 끝내자 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을 할 건데,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 오늘 해야 될 것들과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크게 좀 쪼개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그 계획표 있죠? 계획표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평면좌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평면좌표,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 세 번째가 원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형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쭉 다루게 될 텐데, 오늘 이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양으로 따지면 얘가 제일 어렵게만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맨 마지막 거 9번째 있죠. 그 9번째 수업에 뭐 기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거는 그냥 명목상 넣어둔 거고요. 시간 쪼개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얘기 좀 합시다. 자, 평면좌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좌표평면상에서 이제 앞으로 너가 도형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좌표평면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도형의 가장 기본 요소가 뭐야? 점이죠, 점. 점, 선, 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치? 가장 기본인 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평면좌표랑 좀 대치되는 개념이 뭐냐면 수직선이죠. 이런 수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0을 기점으로 해서요, 여기 0까지의 거리가 얘 좌표로 부여되죠. 얘 x1이라고 하고요, 얘 x2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맞죠? 그럼 봐봐. 이 점과 이 점은요, 뭐야 이거? 이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되지. 이게 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수직선상에서. 맞죠? 이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 다음 만약에 여기에 P가 있고요, 여기에 Q가 있답니다. 그럼 얘가 뭐 대응되는 점이 P고 얘는 스몰 Q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그냥 뭐가 더 큰지는 모를 때는 그냥 절대값 처리해도 되죠. 절대값 Q-P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게 수직선 사이의 거리였을 겁니다. 맞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평면상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좌표평면 이렇게 있습니다. 좌표평면이라는 건 이렇게 X축, Y축 돼가지고요, 점 하나에 부여되는 점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요, 두 개죠. 그치? 그래서 얘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하고요, 얘의 좌표를 X2, Y2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너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얘는 그냥 단순히 뺐으면 됐는데 얘는 조금 이상하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겠지, 이거는. 그치?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잘 봐. 이 점은요, X좌표가 X1인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이 점은요, X좌표가 X2인 거죠. 여기까지 와요? 그 다음에 봐봐. 이 점은요, Y좌표가 Y1이고요. 이 점은 Y좌표가 Y2입니다. 여기까지 오죠? 그럼 봐봐. 요거 있지?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이 직각삼각형의 뭡니까? 빗변의 길이네요. 여기까지 옵니까? 빗변의 길이.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거 마치 x1에서부터 x2까지 간 거잖아요. 그치? 이 거리는 x2 마이너스 x1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 이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y1에서 y2까지 가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y2 마이너스 y1이죠. 맞나요? 그럼 봐봐. 내가 구하려는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밑변이 x2 마이너스 x1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y2 마이너스 y1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네요. 맞아요?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내가 피타고라스 이용해 주시면 d의 제곱은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아닙니까?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d의 제곱이 아니고 d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돼? d라는 건 뿔만데, 뿔맞이 원래는 제곱근이니까. 근데 거리니까 우리가 거리는 음수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마이너스는 제끼고 얘가 이거 거리가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맞아요?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x좌표의 차의 제곱에다가 y좌표의 차의 제곱을 더한 거에 양의 제곱근인 거지. 이렇게 이게 거리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좌표평면상에서. 맞죠?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예시 좀 볼게요. 어딨냐면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죠. 그치? 거기 1번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이렇게 이해가 되죠 지금? 맞죠? 그러면 몇 가지 좀 봅시다.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을 때 이 점이 3,4래요. 그 다음에 얘가 5,7이라고 합시다. 5,8이라고 할까요? 5,8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오케이? 그럼 잘 봐. 이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요. 그럼 너는 결국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 4. 그지? 그래서 얘는 루트 20 요거잖아. 그치? 이게 맞지. 매번 이제 근데 이렇게 접근하기엔 조금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걸 뭐 하자고요? 공식으로 정리한 게 그 박스죠. 그럼 봐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이거 루트 씌워놓고요. x좌표의 차 2의 제곱, y좌표의 차 4의 제곱. 이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냥 바로 써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좌표평면상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완전 기본이죠. 완전 기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 자, 이제 1번 보시면요. A랑 B까지의 거리가 같은 Y축 위의 점이랍니다. 맞지? 맞죠? 그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좌표가 0입니까? X좌표가 0이죠. 그럼 임의의 좌표를 하나 놓겠습니다. 얘가 0,알파라고 놓을까요? 0,K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되죠? 그럼 나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AP까지의 길이와 BP까지의 이 길이가 어떤 애? 같은 애를 찾아줘야 되지, 이렇게. 그럼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대로씩 쓸게요. 내가 지금 만족해야 되는 게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구나 이거잖아 지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1의 제곱 더하기 K-2의 제곱, X좌표의 차의 제곱, Y좌표의 차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 이거죠, 그치? 이게 AP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잘 봐. 여기서 헷갈리는 거 있을 텐데 쌤, 얘에서 얘 빼야 돼요? 아니면 얘에서 얘 빼야 돼요?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뭐에서 뭘 빼든지. 맞지? 그럼 얘에서 얘 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좌표의 차는 4죠. 4의 제곱. Y좌표의 차는 5-K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그럼 얘랑 같아야 되니까 요 안에 있는 놈과 요 안에 있는 놈이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야?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네? 네. 여기까지 와요? 그러면 얘는 요게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5고요. 요 안에 있는 놈이. 오른쪽은 K제곱 마이너스 10K 그 다음 플러스 41이죠. 맞아요? 그럼 정리할게.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럼 6K는 36이네. 그럼 K는 얼마? 6이죠. 그래서 그 Y축 위에 있는 점은 뭐였다? 얘가 0,6이었다. 이 얘기네요, 지금. 그림 여기가 아니고 위에겠죠. 위에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 지금 뭐 한 거야? 너가 지금 방금 배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요거 하나 분석해낸 거죠, 지금. 맞지? 이렇게 완전 기본 과정에서부터 차근차근 가셔야 됩니다. 2번도 해볼래? y는 x 플러스 2라 그러면 바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x좌편이 마이너스 2고 y좌편이 2니까 이런 직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그쵸? 근데 2,-3이라는 이 점과 그 다음에 4,1이라는 이런 점이 있는데 여기 위에 막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대요. 그치? 여기 위를 막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됩니까? 서로? 이게 같아야 된대. 이런 상황인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랬을 때 이 P의 좌표가 뭐야? 이거지. 그치? 근데 있잖아. 일단은 기본적인 풀이 알려주고 나중에 너가 직선의 방정식 배우게 되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도 알려줄게요. 봐봐.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 P라는 놈은요 어쨌든 이 직선 위에 점이죠. 맞지? 그럼 얘가 X좌표가 A라고 하면 얘는 Y좌표가 X좌표보다 얼마만큼 큰 애야? 이만큼 큰 애지.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가 X좌표보다 얼마만큼? 이만큼 컸을 거야. 이렇게 생겼겠지 얘가. 문자 하나 줄인 거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그냥 바로 씩 들어갈게요.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 그지? 맞습니까?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X좌표의 차이 A-2의 제곱, 그 다음 Y좌표의 차이가 A 플러스 5의 제곱이죠. 그럼 봐봐. 이거 하나만 좀 주의해. 얘에서 얘 빼기 시작했잖아. 그러면 X좌표를 여기서 얘 뺐고 Y좌표도 여기서 얘 빼면 그냥 맞춰줘. 그냥. 알겠죠? 한쪽에서 빼면 그냥 그거 쭉 지키고 가라고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자 BP야. 그럼 B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얘는 루트 A-4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이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치? 맞죠? 그럼 루트 기호 없애고 이 안에 있는 얘네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얘랑 얘가 이 놈은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0A니까 6A 플러스 29는 2A 제곱 마이너스 8A에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17 이렇게 했죠. 그치? 맞습니까? 없앨 거 없애고 넘어오면 12A가 마이너스 12여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그치? 네. 그럼 요 좌표는 얼마였다? 아, 요 좌표가 마이너스 1,1이었구나 이거죠. 지금 상태가.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대점을요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달라 그러죠. 그치? 맞죠?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인지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면요 삼각형을 판별해달라는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한테 삼각형을 판별해달라 그랬을 땐 딱 지금 하나밖에 못 물어봅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뭐밖에 못 물어보냐면 직각삼각형인지 예각삼각형인지 둔각삼각형인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러프하게 물어봅니다. 그럼 봐봐. 이 직각삼각형인 거는 네가 뭘로 판단하냐면 우리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제일 긴 변이 C래요. 오케이? 얘는 직각삼각형은 제일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죠. 맞습니까? 예각삼각형은 어떻냐면 제일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죠. 그치? 그 다음 둔각삼각형은 제일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죠. 요 관계 이용해서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보는 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문제를 보시면 얘가 이렇게 삼각형 있는데 쌤 대충 그려보니까 직각삼각형 같은데요?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대충 보면 봐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요. 그치? 선분의 길이를 판단하셔야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자 이거 바로 볼게요. 자 X좌표의 차이가 3이니까 3의 제곱 Y좌표의 차이가 2니까 2의 제곱 이거잖아요. 그치? 얼마입니까 이거? 루트 13이죠. 선분 BC의 길이가 여기까지 와요? 한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X좌표의 차이가 2고요. 얘에서 얘 뺀 겁니다. 2의 제곱 Y좌표의 차이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3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마이너스 양수 처리되니까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X좌표의 차이가 5니까 5의 제곱 Y좌표의 차이가 1이니까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얘는 루트 26이고 얘는 루트 13이네요. 아 그럼 뭐야? 이거 갖고 이거 두 개 제곱해서 더한 게 얘랑 같죠? 그 얘는 뭐였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던 거네요. 맞지? 맞습니까? 이 삼각형은 C가 직각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죠? 네. 자, 그래서 네가 지금 여기서 뭘 한 거냐면 일단 지울게요. 제일 기본 하나 배웠습니다. 평면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을 배웠고요. 요게 가능해졌으니까 이제 다음번으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는 분할점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분할점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 3페이지, 저기 박스 3번 하나 좀 찾아볼래요? 그래서 수직선 위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있죠. 요 박스요. 요 박스. 그 다음 페이지죠. 요거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조금 중요한 주제가 있어가지고 하고 할게요. 앞으로 오세요. 자, 보면요. 이제 너가 이 공통수학 2에서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도형을 너 어디서 배웠었냐면, 되게 집중적으로 배웠었냐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매우 집중적으로 배웠었습니다. 내심, 외심 뭐 이런 거, 그치? 맞습니까? 되게 집중적으로 배웠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피타고라스 할 때도 그렇고요. 3-2 때 원과 직선, 원과 현 할 때도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중학교랑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중학교 때는 그냥 내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얘들아 이거 정삼각형이야 라고 얘기하면, 정삼각형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 변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같죠. 그 다음 얘는 60도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얘가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맞죠? 그렇지? 이런 그냥 얘 도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만 알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하자는 거냐면, 얘를요 좌표평면에 올려버립니다. 좌표평면에 올려. 그래서 잘 봐. 만약에 얘가요 한 변의 길이가 C래요. EC라고 합시다. 한 변의 길이가 EC인 정삼각형이래요. 오케이? 그럼 너가 얘를 좌표평면에 올릴 때는요, 만약에 쌤 저는 얘를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 네가 이렇게 올렸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얘는 이제 좌표가 뭐가 된 거야? 0,0이지. 얘는 뭐가 된 거야? EC, 0이죠. 네. 얘는 뭐가 된 건데? 이거 C잖아, 그치? C, 높이가 얼마냐면 루트 3C거든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이게 편할지 아니면 이게 편할지 아니면 똑같은 정삼각형인데 어떤 애는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저는 원점을 여기다 잡지 않고요 여기다 잡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다 잡아요. 여기다 원점을 잡아버렸습니다. X축, Y축 이렇게.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뭐야? 0,0이죠. 맞아? 그 다음 봐봐. 이거 한 변의 길이가 2C니까 이거 뭐야? CC잖아. 그지? 그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C,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C,0이죠. 얘는요 0, 루트 3C인 건 변함이 없지. 그럼 봐봐. 계산하기가 얘가 좀 편합니까? 아니면 얘가 좀 편합니까? 오른쪽에 그나마 좀 대칭성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계산하기가 편하죠. 그럼 그 밑에 있잖아요. 좌표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지, 2번에. 맞지? 거기 옆에다 적어 놓는데, 도형을 좌표평면 위에 올려서 분석할 때는요, 첫 번째 다각형의 직각 모퉁이요. 다각형의 직각 모퉁이 적어놔요. 모퉁이랑 두 번째 대칭성이 있으면 대칭점, 이 두 개를 원점에 올려놓고 분석하는 게 계산량이 확 줄어듭니다. 자, 일단 중선 정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중선 정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얘를 증명 한번 해볼게요. 얘가요, 중선 정리라는 게 뭐냐면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요.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중선이라는 게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이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이죠. 이게 뭐다? 중선이지. 맞아? 그러면 중선 정리는 뭐가 성립을 하냐면요, 이게 성립하거든요. 자, 여기서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선분 AC의 제곱은, 그러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2배의 중선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반띵된 대변의 길이의 제곱의 2배랑 똑같습니다. 요게 중선 정리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너한테 이걸 증명해 달라고 한단 말이야. 이걸 증명할 건데, 자, 봐봐. 자, 이걸 증명할 건데, 자, 증명을 하려고 내가 뭘 할 거냐면, 이거 증명하는 방식이 2학년 2학기 때는 힘들거든요. 네가 이거 증명하기가. 그런데 이제 너가 방금 배웠던 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그 다음에 좌표평면 위에 올리는 거 있죠. 딱 이 두 가지만으로 증명해 볼게요.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딱 대칭점이니까 얘를 원점으로 잡을게. 이렇게.
얘가 x축, 얘가 y축이야. 오케이? 이렇게 x축, y축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를 c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c, 0, 얘는 마이너스 c,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의 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a, b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잘 봐. 자, 왼쪽에 있는 거 AB는요. AB는 원래가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루트 씌운 값인데 제곱돼 있죠. 그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게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AB의 제곱이었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 AC의 제곱은 어떻게 됐냐면 얘 빼기 얘의 제곱에다가 얘 빼기 얘의 제곱의 루트 씌운 값인데 제곱돼 있으니까 얘도 그냥 루트 벗기고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오죠? 맞지? 자,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요. 곱하기 2 하고요. AM은 얼마냐면 요거잖아요. 지금 요거. 원점에서부터 A, B까지의 거리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제곱되어 있으니까 그냥 루트 벗기겠습니다. 이렇게. MC는 얼마냐면 요거잖아요. 그냥 0,0에서 이거 C죠. C. 얘는 C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것만 네가 보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왼쪽 거 딱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돼? 이거 두 개가 중간에 2AC 마이너스 2AC에서 사라지지. 그럼 A제곱이 2개, B제곱이 2개, C제곱이 2개. 그 오른쪽과 같아 안 같아? 같이. 증명된 거죠 이게. 맞죠?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너가 만약에 원점을 여기로 안 잡고 이런 데로 잡아버리잖아. 이런 데로. 그럼 이런 데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산량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너한테 이거 가지고 너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배웠지? 그 다음에 너가 이제 도형을 분석하기 시작할 건데 그 도형을 분석할 때는 원점을 어디다 잡느냐가 매우 중요해진다고요. 계산량이 확 차이가 난다고. 원점을 어디다 잡느냐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원점을 어디 잡는 게 편하다고요? 대칭점 아니면 직각모퉁이.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 거 예제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4번, 5번 두 개 해볼게요. 자, 예제 4번 볼게요. 예제 4번 보시면 수직으로 만나는 도로가 있대요. 그럼 얘가 이제 직각이죠. 그치? 이 두 도로가 지금 수직으로 만나는데 교차점에서 유찬이는 이 지점에서 여기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가죠.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서진이는 남쪽 3km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맞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찬이는 시속 2로 간대요. 시속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진이는 시속 4로 간답니다. 이렇죠. 그치? 그럼 이랬을 때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유찬이와 서진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질 때가 출발한 지 몇 시간이나 지난 뒤야? 라고 묻고 있죠. 맞아요? 그럼 봐봐.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대충 그릴게. 유찬이랑 서진이가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막 움직이겠죠. 그럼 내가 이 거리를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시간으로. 맞지? 그럼 이걸 분석하려고 내가 뭐 할 거냐면 이거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놔야겠다 이거죠 지금. 그럼 얘가 직각모퉁이니까 얘를 원점으로 잡을게요. 그럼 얘가 X축, 얘가 Y축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얘는 0,0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유찬이는 지금 현재 어디 있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으니까 얘는 뭡니까? 4,0을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서진이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아래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3만큼?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0,-3이죠. 이렇게 됐을 겁니다. 맞지? 그럼 봐봐. t 시간 뒤면요. 얘는 움직인 거리가 얼마나 돼? 2t만큼 움직였죠. 얘는 4t만큼 움직였죠. 맞지? 그럼 t 시간 뒤에 얘네들의 위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유찬이는 2t만큼 움직여서 거리가 2t만큼 빠져가지고 얘는 이렇게 돼 있겠죠. 지금 t 시간 뒤에는 2t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시속 2만큼 움직이니까 2t만큼 움직였겠죠. 이렇게. 그 다음 서진이는 어떻게 됐냐면 얘가 시속 4니까 이렇게 4t만큼 움직여서 위로 올라왔죠. 그 얘는 0,-3 플러스 4t죠. t시간 뒤에 얘네들이 각각의 위치가. 맞아요? 그럼 이랬을 때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의 거리가 이 둘의 거리지. 얘가 최소가 되게 해달래. 맞지? 그럼 봐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루트 x좌표가 차이가 이거죠. 4-2t의 제곱. 그치?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이가 이거죠. 그럼 얘는 4t-3의 제곱. 이렇게 됐을 거야. 둘의 거리가. 그치? t시간 뒤의 거리가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 정리 좀 해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20t 제곱 마이너스 8t 16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t 그 다음에 플러스 16에 9니까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 얘는 20t 제곱 마이너스 40t 플러스 25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가 가까워지는 순간에 출발한 지 몇 시간 뒤냐 이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는 거리인데 이 안에 있는 놈이 최소여야 가장 가까운 거지. 그 이 안에 있는 놈의 값을 내가 y라고 할게. 그럼 뭐야? 얘는 t에 대한 이차함수 아니야? 그럼 얘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고요. 지금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1이죠. 맞아? 1시간 뒤에 얘는 최소였다는 이야기죠. 너네가 중선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중선하면 삼각형의 세 개의 중심 중에서 외심, 내심, 무게중심 중에서 중선과 관련된 게 무게중심이죠.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니까 이거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거 배웠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중선 정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삼각형에 중선 튀어나오면 혹시 이건가 하고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면 중선 정리는 뭐냐면 다시 해볼게요. 자, AB제곱 더하기 AC제곱 이 둘의 제곱의 합이 뭐랑 같다는 거냐면 중선의 제곱에다가 반띵된 대변의 길이의 제곱 중선의 제곱에다가 반띵된 대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2배랑 똑같다는 게 중선 정리 내용이라고요. 오케이? 그럼 봐봐. 얘는 지금 AB제곱이니까 100이고요. AC제곱이니까 70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AM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가 X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X의 제곱. BM은 6이네요. 그럼 36. 이거지 지금. 맞아요? 그럼 얘는 170이니까 2로 약분하면 85고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36이니까 X제곱이 얼마다? 49네 이거지. 그치? 따라서 X는 얼마? 7이었죠. 그럼 저 중선의 길이는 얼마였다? 7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뒤로 가겠습니다. 줄게요. 자, 이제 분할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분할점이라는 게 내분점, 외분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외분점은 빠졌다고 하는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겁니다. 오케이?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약간 막 들으면 막 두드러기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 좀 어렵거든요. 생긴 게. 마치 한자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에서 분할하는 점이란 이야기예요. 안내자예요, 안내. 이 정도 알지? 나도 한자 4점이었는데 중3 때. 다 찍어서 그래서 저 한자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난 배울 생각이 없었어요. 외는 바깥 외입니다. 그치? 이 정도 나도 알아요. 바깥 외, 그치? 바깥에서 분할하는 점입니다. 맞죠? 오케이? 네. 그럼 봐봐. 아니, 안에서 분할하는 점이라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봐봐. 두 선분이요. A, B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두 선분이래. 두 점이요. 그럼 얘를 수직선상의 점이라고 합시다. 수직선상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원점이고요. 얘가 A라고 하고 얘가 B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요. 얘를요.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M 대 N인 점을 찍어 볼게요. 다시.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2대 1이라고 할까? 2대 1인 점을 찍어 볼게요. 2대 1. 그럼 봐봐. 안쪽에서 A, B 선분 사이 안쪽에서 얘까지의 거리가 2칸이고 얘까지의 거리가 1칸인 거잖아. 2대 1이면. 그럼 얘를 몇 칸으로 쪼개면 돼? 총? 3칸으로 쪼개면 되겠네. 봐봐. 하나, 둘, 셋이지. 그치? 네. 맞아? 그 여기까지의 거리가 2칸인 점은 여기. 여기까지의 거리가 1칸인 점은 이 점이지. 네. 그럼 이걸 내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선분 A, B의 2대 1 내분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또 봐봐. 만약에 일단 수직선을 쭉 설명할게요. 내가 이번에는 이 선분 AB를요 3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 좀 찍어달래. 3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요.
오케이? 3대 2니까 선분 AB를 몇 칸으로 쪼개? 5칸으로 쪼개내면 되죠, 그치? 5칸, 그렇죠? 네. 3대 2니까 여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분 AB의 3대 2 내분점이네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자, 이건 수직선이니까 전혀 어려울 게 없죠. 그럼 봐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얘에 대응되는 좌표는 뭔데? 이렇게 물어봐요. 얘에 대응되는 좌표는 뭔데? 라고 물어보면, 자, 이거의 좌표를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C라고 하고요, X라고 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얘를 구해내는 방식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구해내는 방식 알려줄게요. 처음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뭐야? X-A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야? B-X죠.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야 됩니다. 거리니까. 맞지? 근데 이 거리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이야기야? 2대 1이었다는 이야기지, 지금 문제 상태 보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성립해야 되니까 2b-2x는 x-a여야 하고, 그럼 이 얘기는 3x가 2b-a고요. 그럼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2b-a네. 이게 지금 내분점의 좌표를 구한 거죠. 맞지? 그럼 이제 이걸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게. 봐봐. 이거 지우고 일반화 시킨 다음에 빠르게 하는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다시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원점이 있고요. 얘가 A, 얘가 B라고 합시다. 근데 얘를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래요. M 대 N.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내분점의 좌표 좀 구해줘 이런단 말이야. 얘를 뭐 C, 이거 X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 X-A,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 B-X의 비율이 M 대 N이다. 이 얘기잖아, 문제 상황이요. 그렇죠?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용하시면 MB-MX는 NX-NA고요. 한쪽으로 정리해보면 X끼리 묶어보면요, M 플러스 NX는 NA 더하기 MB죠. 그치?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시면 얘가 X는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지. 맞아요? 그럼 봐봐. 매번 이걸 네가 이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내분점 빠르게 구하는 거. 잘 봐. 분할 비율을 일단 써요. M 대 N이죠. 오케이? 그 다음 어디까지의 거리가 M이야? A까지지. 여기다 적어. A까지의 거리가 M, 그 다음 B까지의 거리가 N이니까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었지? 그 다음 잡아. 내분점은 어떻게 하냐면 분할 비율 이렇게 두 개 더해. M 플러스 N분의 이렇게 사선으로 곱한 거 있죠? 이렇게 사선으로 곱한 거 더해. MB 플러스 NA. 얘가 얘의 내분점 좌표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앞에 어딨냐면 그 오른쪽에 좀 적어놔요. 그 내분점 해가지고요. 그 박스 있죠? 3번에 여기. 오른쪽 빈칸에다가 이거만 좀 적어. 자, 이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A까지의 거리가 2고 B까지의 거리가 1인 2대1 외분점 좀 구해줘. 이런단 말이야. 2대1 외분점이야. 외분점이면 얘네 이 선분 바깥에서 분할하는 점인 거죠.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아까 2대1 내분점은 이거였죠. 이건 2대1 내분점입니다. 안에서 2대1이고요. 바깥에서 A까지의 거리가 2고 B까지의 거리가 1이려면 A까지의 거리가 2고 B까지의 거리가 1인 이 점이죠. 지금 이 점 보면 A까지의 거리 2칸이잖아. B까지의 거리는 1칸이죠. 2대1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이런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외분점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이 점을 얘랑 구분하셔야 돼요. 자, 얘는 선분 AB의 2대1 내분점이고 안쪽에서 분할하고 있는 점이요. 얘는요, 선분 AB의 2대1 외분점인 겁니다. 외분점. 두 개 의미는 다 똑같거든요. 봐봐. A까지의 거리가 2, B까지의 거리가 1인 점인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어디 위에 있어? 선분 AB 위에 있어서 내분점인 거야. 선분 AB 여기서 딱 끊겨 있다고. 이렇게 이 안에 있다고. 오케이? 얘도 A까지의 거리가 2, B까지의 거리가 1인 건 똑같아. 근데 선분 AB의 바깥에 있어서 외분점인 거야. 오케이? 그럼 하나 물어볼게. 잘 봐. 하나 물어볼게. 일단 1번 먼저 하기 전에. 그 외분점이라는 게 A까지의 거리보다, B까지의 거리보다 A까지의 거리가 더 멀죠? 네.
A까지의 거리가 더 멀잖아. 네. 그럼 봐봐. 외분점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요. 이쪽에 있으면은 A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운 점이지, 무조건. 네. 여기 있어야겠네, 외분점이. 네. 그래야 A까지의 거리가 더 길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네. 그 다음 봐봐.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몇 칸 차이야? 한 칸. 한 칸 차이지. 그럼 얘를 한 칸으로 이렇게 해. 한 칸 이렇게 그렸죠? 네. 맞지? 근데 A까지의 거리는 3칸이어야 되니까 하나, 둘 이렇게 그리면 되지. 네. 그럼 B까지의 거리가 몇 칸이야? 2칸이지. 네. 그럼 이게 뭐였다? 3대2 외분점인 거지, 지금. 네. 여기까지 와요? 네. 얘가 3대2 외분점인 거지. 그 다음에 잡아봐. 얘는요. AB가 1대2래요. 그치? 그럼 얘는 어디까지가 더 멀어? B까지가 더 멀지. 네. 그럼 B까지가 더 멀려면 이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두 개가 한 칸 차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요거지. 네. 이게 뭐야? 선분 AB의 1대2 외분점인 거지. A까지의 거리가 1, B까지의 거리가 2인 1대2 외분점인 거죠. 네. 맞아요? 네. 그 다음 얘 봐봐. 얘 이거 막 섞였다고 헷갈려하면 안 돼요. B까지의 거리가 3이고 A까지의 거리가 2인 거죠. 네. 그럼 B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야 되니까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두 개가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지. 네. 그럼 그림 미안한데 한 칸 더 이렇게 왔겠죠. 그럼 B까지의 거리가 하나, 둘, 세 칸. 그 다음에 A까지의 거리가 두 칸 해서 BA의 3대2 외분점이 째져 지금. 맞습니까? 네. 이렇게 그려내시면 되죠. 그치? 그러면 외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지울게 이제. 외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했을 때 빠르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A까지 M이 더 크대요. A까지의 거리가 M이고요. 그 다음 B까지의 거리가 N인 이런 외분점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오케이? 이 외분점 좌표가 뭔지 모르겠는데 X하고 놓을게요. 이렇게. 됐죠? 얘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A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B죠. 그지? 근데 이게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된다? M 대 N이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용해보시면 MX-MB는 NX-NA고요.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정리해주시면 M-NX는 MB-NA입니다. 그치? 따라서 X는 어떻게 되냐면 M-N분의 MB-NA입니다. 그치? 그럼 봐봐. 이것도 매번 이 짓을 할 수 없잖아. 매우 귀찮지? 그래서 얘도 봐. 빠르게. 분할 비율 적어. M 대 N 적었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M이야? A까지잖아. 그 좌표 적어. 얘도 좌표 적어. 적었죠? 아까 내분점은 뭐였냐면 분할 비율끼리 어떻게 했습니까? 더했죠? 외분점은 어떻게 돼요? 빼면 됩니다. 외분점은 M-N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두 개 곱한 것끼리 또 뭐 해주면 돼? 외분점은 아까는 내분점은 더했지. 외분점은 빼주면 됩니다. MB-NA 이렇게 빼주면 끝.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당연히 공식 외우셔야죠. 근데 100% 내가 애들 보면요 아무런 이해도 없이 그냥 공식만 외우시잖아요. 그럼 한 고2쯤 돼서 애들한테 이럽니다. 쌤 내분점 공식 뭐였죠? 외분점 공식 뭐였죠? 이러고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연습 하나만 좀 해볼게요. 방금은 수직선 위에서만 다뤘고요. 좌표평면상에서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거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A가 4,6이고요. 만약에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1이랍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내가 너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러면 자 첫 번째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 좀 구해봐 이런단 말이야. 오케이? 그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거든. 자 내분점이야. 내분점. 적어줄게. 내분점. 그럼 A까지의 거리가 2칸이고 B까지의 거리가 3칸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있었겠죠. 여기 그림상으로는요. 맞지? 그럼 좌표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똑같습니다. 잘 봐. 자 분할 비율 그대로 적어. 2, 3 적었죠. 그 다음에 2까지 해당하는 게 4,6이죠. 그대로 좌표 적고요. B도 좌표 적어요. 그럼 아까 했던 거 있죠? 아까 했던 거 2번 적용하는 겁니다. 2번. 뭐 하는 거냐면 내분점이니까 분할 비율 2개 더해. 2 더하기 3. 그 다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데 처음에 하나는 X좌표만 봐. X좌표.
오케이? 그러니까 x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10인데 더해줘야 되잖아, 그치? 이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y좌표도 구해야 되니까 y좌표는 자 이렇게 곱했을 때 y좌표만 구해. 2 곱하기 1이니까 2, 얘도 18, 그럼 두 개 더해줘야 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계산해보시면 이게 얼마냐면 5분의 10이니까 2,4죠. 맞아요? 그럼 내분점의 이 좌표가 얼마였다? 2,4였구나 이거죠, 지금. 맞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 B를요 2대 3으로 외분하는 외분점 좀 구해달래요. 외분점. 얘도 이제 그림상으로는 A까지의 거리가 2칸이고 B까지의 거리가 3칸이니까 이거 한 칸 차이네. 그럼 B까지의 거리가 3칸이니까 하나, 둘 여기 있었겠죠. 이게 얘 외분점이지. 2대 3 외분점이요. 그치? 이 좌표 구할 겁니다. 그죠? 이 좌표 구할 건데 얘가 지금 어떻게 구할 거냐면 똑같아요. 자, 얘도 2대 3 외분점이니까 똑같아. 적어. 적었죠? 얘는 분할 비율끼리 빼. 이거죠, 이렇게. 쌤 마이너스 나오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곱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하고요. 10인데 그것도 빼줘야 되죠. 외분점이니까. 얘가 이렇게 됐겠죠,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도요. 2 빼기 3분의 y좌표 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거 얼마냐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4니까 14. 얘는 16이네요. 14,16이었다는 이야기죠, 얘가. 맞습니까? 이거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네, 연습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조금 어려운 얘기들은 다 넘기겠습니다. 중간에 어려운 얘기들은 이제 내신 대비할 때나 그럴 때 또는 심화할 때 얘기해야 되니까 그때 넘기고요. 뒤로 오시면 여기 6, 7, 80 있을 겁니다. 예제 보여요? 넘기다 보면 예제 6, 7, 80 있습니다. 네.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 당황스럽냐면 아니 쌤 A와 B의 좌표가 주어져 있질 않은데 내분점과 외분점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치? 맞아요? 얘는요 결국 너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봐봐. 선분 AB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분 AB가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P래요. 그럼 3대1 하나 둘 셋 넷 4개잖아. 그치? 얘가 P죠. 여기까지 와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선분 P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래요. 이 선분 P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P까지의 거리가 2칸, B까지의 거리가 1칸인 이 점이 Q인 거지. 맞아요?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이 거리는 제대로 몰라. 거리는 확실히 모르죠. 근데 뭐는 알아? 비율은 알지. 무슨 말이냐면 거기 AQ잖아. 선분 AQ의 길이는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5칸이죠. 그러니까 5칸. OK라고 할게. 그 다음에 선분 BQ는 몇 칸? 1칸이네. K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AQ분의 BQ 구해달라면 이거잖아, 지금. 5분의 1. 네, 그래서 5분의 1이죠. 됐나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7번도 해보겠습니다. 얘는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그치? 얘는요, 4사분면이니까 너가 정확하게 그릴 거면 이렇게 그려야 되죠. 얘가 4사분면, 마이너스 1,4, 5,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렸어야 되지, 그치? 얘가 A, B 이렇게 되잖아, 그치? 나는 어차피 그냥 좌표만 구할 거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 있어, 없어? 이거 할 때는? 없어요. 그냥 얘만 그려놓고 보면 되죠. 맞아요? 그냥 우상향하는 직선 편한 거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2대1 내분점만 구하자고요. 자, 그럼 봐봐. 얘가 2대1 내분점이니까 내분비를 적어놔요. 2, 1 적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4 얘는 5,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었죠? 네. 내분좌표 구해야 되니까 자 내분 비율 두 개 더해요. 3분의 이렇게 곱했을 때 10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인데 더해지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이게 X좌표. 그 다음에 3분의 Y좌표 마이너스 15 4인데 더해줘야 되죠. 내분점이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면 3, 마이너스 3분의 11인 거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다고요?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 위에 있다면서요. 요 점이 여기 위에 있대. 그지?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1은 6 플러스 K죠.
K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29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네? 어디 계산이 이상하다?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어디요? 아 10이네요. 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치? Y 2 곱하기 5, 2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0이죠. 미안. 마이너스 2네요. 계산 이상하다 했다. 그럼 3,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는 6 플러스 K고요. 그럼 K는 마이너스 8이네요. 그치? 네. 합니다. 8번 별표요. 선분 A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그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면 요거죠. 얘가 지금 P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대1로 외분하는 점인데 뭐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냐면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얘가 한 칸 차이고 두 칸만큼 온 게 얘가 지금 뭐야? Q네요.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랬을 때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냐면 PQ의 길이잖아요. 그치? 그럼 잘 봐. 봐봐. 너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쌤 저 내분점 구하고요. 외분점 좌표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려고요. 잘한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8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루트 80이죠. 네. 이만큼의 거리가 루트 80이잖아. 여기까지는 보여 이거? X좌표의 차이가 8이고 Y좌표의 차이가 4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80이고 루트 80이죠. 네. 그런데 PQ야, 그치? PQ의 길이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봐봐. 요거 한 칸이 이거 세 칸이지. 네. 얘도 이거 몇 칸이겠어? 이렇게 세 칸이었겠지, 이렇게. 맞아? 네. 그럼 봐봐. 이게 지금 이게 세 칸이잖아. 세 칸의 길이가 루트 80인 거지. 네. 근데 너한테 물어본 거는 몇 칸? 5칸을 물어본 거지. 네. 그러면 세 칸이 이만큼이니까 5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5만큼 해주면 되겠지. 네. 그럼 요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죠. 지금 상태를 보니까. 네. 그 얘는 루트 80이라 그러면 4루트 5인가요? 4루트 5고 3분의 5니까 3분의 20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네. 미안합니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다시요. 소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에 얼마야? 1, 마이너스 4, 6, 12, 144, 루트 180? 루트 180입니까?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잠깐만요. 루트 36, 144. 루트 180이네요. 그치? 네. 그럼 얘는 4루트, 2루트, 45. 6루트 5네요. 네. 그렇죠? 미안해요. 6루트 5죠? 네. 얘가 6루트 5고요. 그 다음에 세 칸이 지금 6루트 5니까 5칸은 6루트 5 곱하기 3분의 5죠. 네. 그러니까 얘는 10루트 5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근데 이거 지금 제곱해달라고 했으니까 얼마입니까? 500이겠네요. 그죠? 됐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네, 마지막이에요. 좀만 했네요. 네, 줍니다. 그럼 봐봐. 이제 너가 다음 페이지 오시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x1, y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x2, y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x3, y3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주어졌죠, 그치? 그럼 봐봐. 너한테 야,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무게중심이야. 그럼 무게중심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중선의 교점이잖아요. 맞지? 네. 중선의 교점인데 얘는 좀 특이한 성질 중에 하나가 있다. 첫 번째, 자 무게중심 이렇게 있을 때 이 6개가 다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그치? 그 다음에 무게중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2면요 중점까지의 거리는 1이죠. 네. 네.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한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의 몇 대면 내분점입니까? 2대1 내분점인 거지. 이거 이용해서 이거 좌표 좀 빠르게 구해볼게요. 구하는 방식 알려줄게요.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중점이니까 1대1 내분점입니다. 맞지? 네. 그럼 얘는 중점이니까 두 개 평균 내보면 2분의 x2, x3, 2분의 y2, y 플러스 3. 요게 얘 중점 좌표죠. 네. 맞죠? 그럼 봐봐.
이 점과 이 점까지의 2대1 내분점이면 내분점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내분비를 쓰고요. x1, y1 얘가 뭐 m이라고 할까요? m 얘가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 지금 내분점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곱해서 다시 구해야 되죠, 그치? 해볼게. 봐봐, 얘가 이 내분점이 g인데 무게중심이니까요. 2 더하기 1분의 이렇게 곱하면 x2 더하기 x3 이렇게 곱하면 x1 이거죠, 그치? 그 다음에 콤마 2 플러스 1분의 이렇게 곱한 게 y좌표만 보면 y2 더하기 y3 이렇게 곱한 게 y1이죠.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뭐가 된 거냐면 3분의 x1, x2, x3 또 3분의 y1, y2, y3이죠. 맞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꼭지점의 x좌표의 평균이지, 꼭지점의 y좌표의 평균이지. 걔네가 뭐다? 무게중심인 거지. 무게중심 되게 직관적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밑에 거 지금 보시면 거기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G는 3분의 x1, x2, x3 이거 보이죠? 박스에. 그 밑에 적어놔요.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이요. 자, 보겠습니다. 예제 10번 보시면요. 삼각형에 한 꼭지점 주어져 있고요. 대변의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치? 이랬을 때 얘 무게중심의 좌표 좀 구해달랍니다. 이렇게 무게중심이요. 구하는 방식이 그냥 내분점인 거 2대1 내분점이니까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죠. 그치? 그래서 뭐 할 거냐면 2대1 내분점 그래서 적어요.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분비를 이용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니까 2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1 그 다음에 2 더하기 1분의 8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1,2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인 거 그냥 빠르게 구해내면 되죠. 그치? 그런데 하나 더요. 잘 봐. 이렇게도 가능하죠. 얘랑 얘의 중점 좌표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의 x좌표의 합이 얼마였단 이야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였죠. 그 얘까지 더해주면? 마이너스 4. 그 평균 내면? 마이너스 1이지, 그치? 다시 또 이거 두 개 평균 낸 게 y좌표가 4잖아. 그럼 이거 두 개 y좌표의 합은 얼마? 8. 얘까지 더해주면? 그거 평균 내면? 2. 그럼 마이너스 1,2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별표인데 이거 지울게요. 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왜 그런지만 보여줄게요. 이제 11번 보시면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요.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얘 무게중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치? 이 삼각형 ABC에 무게중심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있을 때 한 이쯤 있다고 할게요. 무게중심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 삼각형에요. 각 변의 중점을 이어요.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삼각형이 있죠. 이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이라고 하면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점을 이어서 만들어진 삼각형은요. 새로운 삼각형은 원래 삼각형과 무게중심이 어떻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얘가 x1, y1이라고 하고요. 얘가 x2, y2라고 하고 이거 적어놔야 돼요. 이거 고난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y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중점이니까 2분의 x1, x2 2분의 y1, y2 얘도 2분의 x2, x3 2분의 y2, y3 얘는 2분의 x1 더하기 x3 2분의 y1 더하기 y3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이 주황색 삼각형 있죠? 얘 평균 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x좌표 다 더해. 얘네들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더하면? x1, x2, x3이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무게중심 x좌표 변화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또 마찬가지로 자 얘 더해봐. 그럼 다 어떻게 돼? y1, y2, y3이죠. 그 얘는 지금 y좌표 합이 평균에 변화가 없을 테니까 이 평균도 변화가 없겠죠. 맞아? 그러면 중점을 이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삼각형은 원래 삼각형과 무게중심이 변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케이? 됐죠? 네. 그래서 자 예제 11번 같은 거 딱 봤어.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표평면 위에 세 점 2,4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이랑 6,8이래요. 근데 이 삼각형 ABC의 중점을 다 이어서 만든 새로운 무게중심의 좌표래지, 그치? 네. 무게중심의 변화가 없겠구나. 왜?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이니까. 네. 그럼 얘네 가지고 그냥 뭐 하면 돼? 무게중심 구해버리면 되지. 네. 얼마야 그게? 2,6이잖아. 네. 그럼 이거 무게중심의 좌표가 얼마다? 2,6이네 이거죠, 그치? 네. 그럼 합은 얼마? 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네. 마지막 이제 12번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정말 마지막 한 장 남았잖아, 한 장. 한 장. 마지막에 마지막. 아니 여기 한 문제만 지 혼자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 이거 하나만. 하나만. 아니 얘 불쌍하잖아 이거. 빨리 해봐. 아무렇상해요. 자 보겠습니다. 네, 바로 할게요 그냥. 네. 이거 그 고덕 중 2- 프린트 맨 뒤에 있던 건데 무게중심 할 때 그때 있던 거거든요. 네. 아니 어떻게 됐어? 시험 문제. 자 보시면 이제 12번 이거 봐봐요. 봐봐. 너한테 물어본 게 자 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대요. 그럼 이랬을 때 얘 무게중심 G에서 여기다 내린 이 수선의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죠. 네. 맞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좌표에다가 올리진 않았지만 X좌표는 모릅니다. 맞죠? 네. 근데 얘가요 X좌표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를 이렇게 했을 때 얘를 X축으로 놓을게 이렇게. 그러면 얘의 Y좌표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Y좌표? 얘의 Y좌표는 10이죠. X좌표는 뭔지 몰라. 뭐 길이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게 없으니까. 얘는요? 얘도 X좌표가 뭔지 모르겠는데 Y좌표가 얼마야? 중간에 뭐라고 줬지? 24? 24네요. Y좌표가. 맞죠? 얘의 Y좌표는 얼마입니까? 6이죠. 여기까지 와? 네. 그럼 봐봐. 야 무게중심 얘도요. 무게중심도 X좌표는 뭔지 몰라. 내가 얘네들의 X좌표 모르잖아. 그런데 Y좌표는 알 수 있지. 어떻게? 다 더한 게 30에 40이니까 3분의 40이네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 수선의 길이는 뭐랑 똑같은데 이 점의 Y좌표랑 똑같잖아. 네. 그 얘는 얼마? 3분의 40이었던 거지 이렇게. 안녕히 그치? 계세요. 됐습니까?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일찍 오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있죠. 여기 한 것 중에서 6문제 낼 겁니다. 7문제. 네. 알겠죠? 네. 고생했습니다. 그니까요. 혹시 초콜릿 먹을 사람? 멘토스랑